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서전은 나의 슬픈 발생기 챕터 122 자유로 향하는 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로 향하는 길은 1962년 7월 30일 사판으로 발행된 나의 슬픈 발생기 296페이지에 수록된 글을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챕터 122 자유로 향하는 길. 도망치다가 체포되어 주구나. 여기서 놈들이 시키는 대로 바보 같은 선량으로 있다가 주구나. 종래는 죽어질 것을. 여하튼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죽기는 매일 밤에 죽음에서 내 자유대로 하다가 죽는 것이 얼마나 사내다운 일일까. 생각하니 사생결단을 짓고 파옥할 결단이 불길같이 무럭무럭 타오른다. 도대체 이 쇠고랑을 어떻게 열어제칠까 궁리를 한다. 그 전에 들은 것을 생각하여 못으로 열어제치는 법이나 셋줄이나 또 성냥개비로 열어제치는 법들을 생각해 본다. 나는 그 고랑새의 열쇠구멍을 눈 빠지게 본다. 가죽 손가방이나 트렁크 가방의 열쇠가 이 고랑새의 열쇠와 흡사하지 않을까 추상하여 본다. 쇠고랑의 건구와 트렁크 가방의 건구와 흡사하다고 보았을 때 나는 호주머니에 있는 열쇠 엮음을 꺼내본다. 과연 그 속에는 나의 트렁크 가방에 열쇠가 하나 있다. 그 열쇠를 보니 기쁨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다. 얼른 그 열쇠를 고랑의 건구에다 집어넣는다. 입뿌리만 조금 들어가지 그 다음에는 이 열쇠에 내민 이치에 걸려서 들어가지 않는다. 내 열쇠의 모양은 방패 간자처럼 생겼다. 마치 전주의 맨 꼭대기의 상하 두 개의 평행목처럼 되어 있어 전주를 중심 잡고 상하의 평행목, 즉 완목의 네 쪽 모서리 중의 한쪽 모서리만 필요하고 다른 세 개의 모서리가 장애가 되어 감입지 않는다. 여러 가지로 열쇠와 쇠고랑의 건구를 대조하여 연구하니 내 열쇠의 세 개의 모서리를 없애지 않고는 쇠고랑을 열어 놓을 수가 없을 것이라 짐작된다.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 내 열쇠의 모형이 즉 간자같이 생긴 네 개의 이치의 하나만 남기고 다른 세 개의 이치를 세멘트 바닥에다 갈아버리고 하나의 이치로서 쇠고랑은 무난히 열 수가 있다고 확신한다. 열쇠 엮음에서 트렁크 가방의 열쇠를 빼어서 세멘트 바닥에다 갈아본다. 벌써 밤은 깊어 캄캄하다. 불도 없는 캄캄한 방에서 열쇠를 갈아보는 마멸 작업을 한다. 그러나 쇠끝은 좀처럼 마멸이 되지 않는다. 양쪽 손가락 끝만 뜨겁다. 열쇠 끝도 불이 나게 뜨겁다. 더욱 마멸 작업을 힘 있는 대로 힘을 주어 빨리 갈아본다. 필사적으로 계속한다. 첫째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이 찌끈찌끈 아프다. 작업을 멈추고 매만져 보니 피가 줄줄 흐른다. 피가 나와도 좋다. 이 열쇠가 열리고 자유를 찾는 길이라면
손가락이라도 끊어져도 좋다. 내 자유의 고귀함을 찾기 위해서는 나에게 있는 죽을 힘을 다해야 하겠다. 정신일도 금속 가투의 신념에 전력을 다한다. 이러한 전력의 시간이 한밤중 지날 때까지 계속된다. 처음 계획한 세모소리의 이치를 갈아버린 것 같은 촉각이 나의 손을 통해 전도한다. 기쁨으로 숨이 막힐 듯하다. 왼쪽 팔목에 쇠고랑의 건구에다 마멸 작업으로써 만든 열쇠를 넣고 틀어본다. 찰칵한다. 쇠고랑은 악마의 아가리를 척 벌린다. 왼손이 공간을 저어가니 쇠고랑은 오른팔의 움직임에 따라 딸랑딸랑하는 금속성 소리를 내며 따라온다. 이 순간 나는 하늘에라도 뛰어오른 것 같은 쾌재에 다시금 정신을 일도한 곳에 못 이룰 짓이 없다는 신념이 생긴다. 다시 오른팔목에 쇠고랑의 건구에다 넣고 틀어본다. 소리가 나지 않고 헛돌아간다. 몇 번이나 돌려보아도 아무런 반응이 없이 헛돌아간다. 웬일일까? 똑같은 열쇠에 열어지지 않는 원인은 무엇일까? 원인을 탐구하기보다는 초조함이 전 신경을 지배하고 덜덜 떨린다. 몇 번이나 반복을 되풀이하여도 기적은 영영 소식이 없다. 날이 새기 쉬운 여름밤은 금방이라도 훤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우가 초조하게 마음을 불안장하기만 한다. 하는 수 없다. 팔목을 분지르고 손목이라도 끊고 오른편 쇠고랑을 뺄 결심을 한다. 날이 새면 막다른 운명은 또다시 악화되는 사실에서 혼신의 힘과 용기를 내면서 무슨 기합술이라도 하듯이 정말로 신통이 있기를 빌면서 쇠고랑을 잡아당긴다. 앞만 잡아당겨도 안 빠진다. 오른손을 오그리고 왼손으로 기합을 넣듯이 이를 악물고 잡아당긴다. 한참이나 잡아당기니까 손목 왼쪽 근육이 찢어지면서 쇠고랑은 세멘트 바닥에 금속성 소리를 내면서 떨어진다. 그냥 그 바람에 곁에 있던 럭사구를 짊어지고 서쪽 면을 가로막은 오픈 널판지 하부를 힘있는 대로 내민다. 뿌지직 뿌지직 하면서 하부만이 빠진다. 내 몸이 나가려면 아직도 2장이나 더 부수어야 한다. 연거푸 2장을 차버린다. 뿌직뿌직 하면서 아래쪽 하부가 반개한다. 순간의 틈도 주지 않고 그 반개의 아래쪽으로 기어 나온다. 내 몸이 빠져나간다. 그 밖에는 마루바닥에 낭하다. 그리고 유리창문이다. 유리창을 열고 그냥 밖으로 뛴다. 내 몸이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 그 순간 개가 황급히 짖으면서 소리 나는 곳으로 달려오는 소리가 난다 라고 챕터 12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면서 혹 이해가지 않는 문장이 있었나요? 아니면 어려운 단어가 있었나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망치다가 체포되어 주구나. 여기서 놈들이 시키는 대로 바보 같은 선량으로 있다가 주구나. 종래는 죽어질 것을. 여하튼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죽기는 매일 반의 죽음에서 내 자유대로 하다가 죽는 것이 얼마나 사내다운 일일까 생각하니 사생결단을 짓고 파옥할 결단이 불길같이 무럭무럭 타오른다. 도대체 이 쇠고랑을 어떻게 열어젖힐까 궁리를 한다. 그 전에 들은 것을 생각하여 못으로 열어젖히는 법이나 쇳줄이나 또 성냥개비로 열어젖히는 법들을 생각해 본다. 나는 그 고랑새의 열쇠구멍을 눈 빠지게 본다. 가죽 손가방이나 트렁크 가방의 열쇠가 이 고랑새의 열쇠와 흡사하지 않을까
추상하여 본다. 쇠고랑의 건구와 트렁크 가방의 건구와 흡사하다고 보았을 때 나는 호주머니에 있는 열쇠 엮음을 꺼내본다. 과연 그 속에는 나의 트렁크 가방에 열쇠가 하나 있다. 그 열쇠를 보니 기쁨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다 라고 챕터 122를 열고 있는데요. 하우는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죽어도 사내답게 죽겠다는 각오를 다졌던가 봅니다. 그래서 수갑의 열쇠 구멍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생각 끝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쇠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르렀고, 호주머니를 뒤져보니 열쇠가 나와 맞춰보았지만 턱없이 맞지 않았다고 하네요. 하우는 그래도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수갑을 여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네요. 이럴 때는 귀동냥도 도움이 되지요. 번뜩이는 기질이 발현되는 기쁨은 날아갈 듯 했겠지요. 여기서 체포라고 하는 것은 형법상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 구속을 가하여서 행동의 자유를 빼앗는 일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선량이라고 하는 것은 품성이 어질고 착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종래라고 하는 것은 이전부터 여태까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매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하는 대상이 서로 같음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사생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사는 것을 돌보지 아니하고 끝장을 내려고 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궁리라고 하는 것은 일을 처리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마음속으로 이리저리 따져 깊이 생각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추상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의 사물이나 표상의 공통된 속성이나 관계 따위를 뽑아냄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건구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나오지 않는 일본이나 중국 단어로서 문맥상 자물통의 구멍에 열쇠가 들어가는 형태를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그 열쇠를 고랑의 건구에다 집어넣는다. 잇뿌리만 조금 들어가지 그 다음에는 이 열쇠에 내민 이치에 걸려서 들어가지 않는다. 내 열쇠의 모양은 방패 간자처럼 생겼다. 마치 전주의 맨 꼭대기의 상하 두 개의 평행목처럼 되어 있어 전주를 중심 잡고 상하의 평행목, 즉 완목의 네 쪽 모서리 중에 한쪽 모서리만 필요하고 다른 세 개의 모서리가 장애가 되어 감입지 않는다. 여러 가지로 열쇠와 쇠고랑의 건구를 대조하여 연구하니 내 열쇠의 세 개의 모서리를 없애지 않고는 쇠고랑을 열어놓을 수가 없을 것이라 짐작된다.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 내 열쇠의 모형이 즉 간자같이 생긴 네 개의 이치의 하나만 남기고 다른 세 개의 이치를 세멘트 바닥에다 갈아버리고 하나의 이치로서 쇠고랑은 무난히 열 수가 있다고 확신한다. 열쇠 엮음에서 트렁크 가방의 열쇠를 빼어서 세멘트 바닥에다 갈아본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우는 열쇠가 많았던가 봅니다. 열쇠 꾸러미 중에서 트렁크 가방의 열쇠가 쇠고랑의 치열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여 첫 번째 치열은 남겨두고 나머지 세 개를 갈라내면 비슷할 것이라 감을 잡았나 봅니다. 그래서 세멘트 바닥에 갈기 시작했다고 하래요. 역시 배운 사람은 머리가 팍팍 돌아간다니까요. 무던한 사람 같았으면 운명이려니 하고 하라는 대로 했지 않았겠어요? 그 결과는 뻔한 것이죠. 그래서 성서에서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은 열린다 했던가 봅니다. 여기서 잇뿌리라고 하는 것은 잇몸 속에 들어있는 이의 뿌리를 이른다 할 수 있겠고요. 이치라고 하는 것은 척추동물의 입 안에서 무언가를 물거나 음식물을 씹는 구실을 하는
기관인 이를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평행목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나무로 만든 전주의 맨 꼭대기의 상아 두 개의 평행으로 설치된 나무를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전선을 매기 위하여 전봇대의 상부에 가로되는 나무 토막을 이른다 할 수 있겠고요. 감입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박아 넣음을 뜻하나 여기서는 자물통에 키를 집어넣는 것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세멘트라고 하는 것은 석회를 주 원료로 하여 여러 성분을 배합해 만든 건축 및 토목 재료로 사용되는 접합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자로는 양해라고도 한다 합니다. 시멘트와 물, 그 밖에 골재 및 혼화제를 배합하여 붙인 것을 콘크리트라고 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굳게 믿음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열쇠역금이라고 하는 것은 열쇠 꾸러미를 뜻하는 북한 방언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밤은 깊어 캄캄하다. 불도 없는 캄캄한 방에서 열쇠를 갈아보는 마멸 작업을 한다. 그러나 새끝은 좀처럼 마멸이 되지 않는다. 양쪽 손가락 끝만 뜨겁다. 열쇠 끝도 불이 나게 뜨겁다. 더욱 마멸 작업을 힘 있는 대로 힘을 주어 빨리 갈아본다. 필사적으로 계속한다. 첫째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이 찌끈찌끈 아프다. 작업을 멈추고 매만져 보니 피가 줄줄 흐른다. 피가 나와도 좋다. 이 열쇠가 열리고 자유를 찾는 길이라면 손가락이라도 끊어져도 좋다. 내 자유의 고귀함을 찾기 위해서는 나에게 있는 죽을 힘을 다해야 하겠다. 정신일도 금속 가투의 신념에 전력을 다한다. 이러한 전력의 시간이 한밤중 지날 때까지 계속된다. 처음 계획한 새 모서리에 이치를 갈아버린 것 같은 촉감이 나의 손을 통해 전도한다 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하온이 수감된 유치장은 급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창살을 각재로 못을 박았다고 하거나 옆으로 난 문에는 널빤자를 붙였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전기 시설도 없고 바닥도 그냥 시멘트라니 아마도 허들의 창고를 급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온은 열쇠에 돋은 세 개의 이빨을 갈아내기 위하여 엄지와 검지에서 피가 흐르도록 정신일도 금속 가투라고 표현했지만 사자성어 정신일도 하사불성을 차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탈옥의 방법은 오로지 이 방법밖에는 없다는 간절함을 잘 엿볼 수 있겠습니다. 드디어 각고의 노력 끝에 가능성을 확인했나 봅니다. 역시 불가능은 없다는 진리를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마멸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마찰로 닳아 없어지거나 무디어지게 하는 일을 뜻한다 할 수 있겠고요. 필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할 정도로 있는 힘을 다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찌끈찌끈이라고 하는 것은 몹시 세게 자꾸 때리는 소리 또는 그 모양을 뜻하나 여기서는 지끈지끈으로서 몸이나 머리가 자꾸 몹시 쑤시듯 크게 아픈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고귀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높고 소중한 가치가 있음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정신일도 금속 가투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하면 쇠나 돌이라도 능히 뚫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촉각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 피부 감각의 하나로서 만져서 그 상태를 느끼는 것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전하여 옮김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숨이 막힐 듯하다. 왼쪽 팔목의 쇠고랑의 건구에다 마멸 작업으로서 만든 열쇠를 넣고 틀어본다. 찰칵한다.
쇠고랑은 악마의 아가리를 척 벌린다. 왼손이 공간을 저어가니 쇠고랑은 오른팔의 움직임에 따라 딸랑딸랑하는 금속성 소리를 내며 따라온다. 이 순간 나는 하늘에라도 뛰어오른 것 같은 쾌재에 다시금 정신을 일도한 곳에 못 이룰 것이 없다는 신념이 생긴다. 다시 오른팔목에 쇠고랑의 건구에다 넣고 틀어본다. 소리가 나지 않고 헛돌아간다. 몇 번이나 돌려보아도 아무런 반응이 없이 헛돌아간다. 웬일일까? 똑같은 열쇠에 열어지지 않는 원인은 무엇일까? 원인을 탐구하기보다는 초조함이 전 신경을 지배하고 덜덜 떨린다. 몇 번이나 반복을 되풀이하여도 기적은 영영 소식이 없다라고 수리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하늘도 감업하여 하운에게 승리의 여신을 보내주셨네요. 아마도 그 여신이 어머니일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영원한 여인 아리였을까요? 아니면 천지신명이었을까요? 왼쪽 팔에 있는 수갑에 연마한 열쇠를 넣어 돌리니 찰까닥하며 올가미가 덜컥 풀렸다고 하네요. 그러나 여신은 반쪽만의 승리를 허락하셨나 봅니다. 오른쪽에 넣으니 마음같이 바랐던 결과는 얻지 못했다고 하네요. 하운은 그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지만 수사관들도 수갑을 만든 사람들도 같은 키로 열게 만들지는 않았겠지요. 서로 다르게 하여 한쪽은 풀더라도 다른 한쪽이 남아 탈출에 지장을 주려는 속셈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필자도 수갑을 찬 경험이 없어서 모릅니다만 그렇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여기서 찰칵이라고 하는 것은 작고 단단한 물체가 조금 거세게 맞부딪히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악마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거나 나쁜 길로 유혹하는 마귀를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아가리라고 하는 것은 입을 비속하게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쾌재라고 하는 것은 마음먹은 대로 일이 잘 되어 외치는 통쾌한 외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굳게 믿으며 그것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탐구라고 하는 것은 진리나 학문 따위를 깊이 파고들어 연구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초조함이라고 하는 것은 애가 타서 마음이 조마조마함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기 쉬운 여름밤은 금방이라도 펄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우가 초조하게 마음을 불안정하게만 한다. 하는 수 없다. 팔목을 분지르고 손목이라도 끊고 오른편 쇠고랑을 뺄 결심을 한다. 날이 새면 막다른 운명은 또다시 악화되는 사실에서 혼신의 힘과 용기를 내면서 무슨 기합수레라도 하듯이 정말로 신통이 있기를 빌면서 쇠고랑을 잡아당긴다. 앞만 잡아당겨도 안 빠진다. 오른손을 오그리고 왼손으로 기합을 넣듯이 이를 악물고 잡아당긴다. 한참이나 잡아당기니까 손목 왼쪽 근육이 찢어지면서 쇠고랑은 세멘트 바닥에 금속성 소리를 내면서 떨어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운의 입장에서는 다시 오른쪽 키까지 만들 시간적 여유가 없었겠지요. 그러니 마음은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초조했겠어요. 그래서 손목을 끊어서라도 탈출해야겠다는 독한 마음으로 잡아당기기를 수없이 했지만 허사였으나 승리의 여신은 결코 눈을 감지 못했겠지요. 비록 인대가 끊어지는 불상사는 있었지만 시멘트 바닥에 금속성 소리를 내고 말았군요. 하면 된다라는 진리를 입증한 셈이지요. 존경하는 하나원 시인님 축하합니다. 부디 꽃길만 걸을 수 없겠지만 무사히 가시밭길을
걸어서라도 대한민국 품에 안기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기우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걱정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악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나 관계가 나쁘게 변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혼신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전체를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기압술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의 무게로 인하여 대지의 표면에 생기는 압력을 일으키는 기술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장풍과 같은 신통력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신통이라고 하는 것은 신통의 오타로 보이며 모든 것을 신기롭게 통달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안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의미, 주로 뒤에 뭐뭐어도 뭐뭐어야와 함께 쓰여 정도가 매우 심함을 나타낼 때 쓰이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그리고는 오그리고의 잘못된 표현으로 몸 전체를 반드시 펴지 않고 태아의 모습처럼 웅크린 상태를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뼈와 함께 신체의 전체적인 형태를 잡아주며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동물의 신체 구성 요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뼈와 근육을 합해 근골격계라 부른다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 바람에 곁에 있던 룩사꾸를 짊어지고 서쪽 면을 가로막은 오픈 널빤자 하부를 힘있는 대로 내민다. 뿌지직 뿌지직 하면서 하부만이 빠진다. 내 몸이 나가려면 아직도 2장이나 더 부수어야 한다. 연거포 2장을 차버린다. 뿌직뿌직 하면서 아래쪽 하부가 반개한다. 순간에 틈도 주지 않고 그 반개의 아래쪽으로 기어 나온다. 내 몸이 빠져나간다. 그 밖에는 마루바닥에 낭하다. 그리고 유리창문이다. 유리창을 열고 그냥 밖으로 뛴다. 내 몸이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 그 순간 개가 황급히 짖으면서 소리나는 곳으로 달려오는 소리가 난다 라고 챕터 121을 마감 짓고 있습니다. 하우는 왼손의 근육이 파열된 상황에서도 오른쪽 수갑까지 제거되자마자 서쪽에 있는 문의 널빤자를 제거하고 밖으로 나왔으나 또 창문을 넘어 뛰어내렸는데 제법 높은 낭떠러지였던가 봅니다. 여기까지는 하운의 계획대로 잘 성사시켰으나 하나의 복병을 생각하지 못했던가 봅니다. 하운이 떨어지는 소리에 개가 짖기 시작하자 경비병이 출동하여 잡힐 위기에 처한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운이 무사히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하늘에 전달되어 무사할 것입니다. 여기서 룩사꾸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넣어 등에 질 수 있도록 만든 등산용 배낭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픈 널빤자라고 하는 것은 1.5cm 두께의 높고 판판하게 켠 나무 조각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뿌지직 뿌지직 했는데 질기고 뻣뻣한 물건이 갑자기 세게 자꾸 찢어지거나 갈라질 때 나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반개라고 하는 것은 반쯤 열리거나 벌어짐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낭하라고 하는 것은 건물 내부의 긴 통로를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온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온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온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온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온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온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온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315화는 하나온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123
제2의 탈출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원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제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6월 20일경과 12월 20일경 두 차례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안내와 같이 2025년 후반기에 발행하는 파랑새 제12집에 기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